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지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 소망들을 품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일 텐데요. 지난해 말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신해철 씨가 치료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망은 의료 분쟁으로까지 번져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의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환자들의 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지원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이어진 의료 분쟁.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의료 분쟁 문제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환자가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워낙 전문적이고 또 의료에 관련 모든 정보들을 다 의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그것을 의료사고로 하고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의료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환자의 의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 신해철 씨 가족은 그의 사망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 했지만 병원 측은 과실을 부인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정,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불리한 환자 측을 돕기 위해 정부는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했습니다.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저희 중재원 절차는 90일에 그 모든 게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중재원에 접수를 하시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받아가지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절차가 개시돼서 일단 60일 안에 먼저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감정위원이 이 의료 행위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잘못인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론을 내서 감정서에 작성을 해서 저희 조정부로 넘겨주면 조정부에서는 30일 기간 안에 그 5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과연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있다면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논의를 해가지고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서로 나누게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 측이 거부하면 조정 절차는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2년 개설 이후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3,021건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787건은 조정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신청인 측이 신청을 해도 피신청인 측에서 거부를 하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게 저희 현 제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는데 의료인들의 상당수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물어봤더니 나는 잘못이 없다. 아니면 내가 굳이 거기 갈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식의 의견으로 해서 지금 한 50% 정도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느끼는 아픔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입니다. 2014년 1월 치료 도중에 사망한 고 전예강 양. 코피가 나서 병원에 갔다가 약 7시간 후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예강이가 머리가 좀 아프다고 아침에 그런 거예요.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세웠는데 코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틀어 막아주면은 이렇게 괜찮은데 코피가 다른 날보다 많이 나는 거여서 이번엔 안 되겠다. 그게 간 게 이제 응급실이었었거든요. 예강이가 빈혈이 좀 심하다고 일단은 이제 CT를 찍어보자고. 그래서 CT 결과 나왔을 때 약간의 음영이 보인대요. 유행이니까 예강이한테 내수막 검사를 하려면은 이제 요추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4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지나가던 의사가 예강이 입술 이렇게 보더니 파랗다고 빨리 수혈을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 요추천 검사 시술 동의서를 받고 바로
요추천 검사를 시작하는데 예강이가 비명에 가까운 막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울음이 처음보다는 약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서 들어보니까 전화하는 통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더니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금 있다가 의사들이 막 우르르 떼거지처럼 몰려오더니 심폐소생술을 2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깨어나지 못한 거였어요. 아이가 사망했지만 당시 병원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도 의료진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 뒷날 그 의료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9시간이 지나도 만날 수가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장을 치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도저히 이건 믿기지가 않아서 가서 자초지종이라도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왔어요. 왔더니 처음에는 의료진이 아니라 병원의 그 원목 관계자분들은 법무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와서 방치시킨 그런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차례에 걸친 요추천자 실패와 시술자 교체, 그리고 이내 사망하고만 예강양. 하지만 병원 측의 설명은 내원 당시 이미 상태가 안 좋아 사망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의료분쟁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의 반대로 각하돼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진실 규명.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주 후 신청이 자동 기각됩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는데요. 경찰청이 제출한 201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사고의 형사소송 건수는 2009년 393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56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사소송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10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는 30% 미만이고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승소한 경우는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상으로는 환자가 진료진의 과실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입증해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패소 확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의료행위라는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된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책임을 상당히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전문적인 의학인의 이제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용어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분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같이 환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서 국회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오랜 기간 계류 중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송은 거의 2년 반 정도 기간이 걸리고 또 소송 비용도 최소 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비해서 조정은 한 3개월이면 조정이 되고 또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제도보다는 조정제도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조정제도를 통해서 의료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현행법은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인 병원이나 의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정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반면에 이제 너무 많은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나 의료계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 제도를 뒀습니다. 법안에서는 먼저 논란이 있었던 조정 절차 개시에 관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개시 과정에서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또 감정단의 규모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이 도입되면 불필요한 조정 절차에도 의료인들이 강제로 응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회 역시 신중한 입장입니다. 해당 법안의 보완책을 살펴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조정 절차 자동 개시에 대해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며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의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외과, 산부인과 등 전문 수술 영역의 학문적 퇴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개정안을 입법 전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의료 분쟁 조정은 다른 분쟁 조정과 달라서 굉장히 전문성과 또 상호 양자 간의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인 측에서는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이 개시가 되도록 한다고 하면은 의료인한테 너무 좀 일방적인 그런 불편함과 불리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여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분쟁 조정위원 중에 의료인의 참여가 좀 적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의 반대를 수렴할 수 있는 법안의 보완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의료계가 만약에 강하게 계속 반대하고 있다. 만약에 자동 개시되게 되면 이 모든 환자들이 다 조정 신청하게 되면 업무의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중을 나누어서 자동 개시 또 뭐 비자동 개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모든 사건들을 다 자동 개시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이렇게 남용된 의료 조정 신청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는 만큼 남다른 사명감이 필요한 의료 행위. 억울한 환자들의 피해가 줄고 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혹만 가지고 있지 이제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정 제도가 자동 개시가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고, 크게 보면은 이런 합리적인 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더 발전하고 상생하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의점을 찾아내서 다음 임시국회에는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의료 분쟁이 없애도록 하는 것이 의료 분쟁 조정 제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분쟁이 생긴다면 그것도 환자 입장에서 신속한 구제가 되도록 하고, 의료인 입장에서도 잘못이 있거나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면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걸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오히려 의료인이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자 측의 입장과 의료인 측의 입장을 충분히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그런 제도가 되도록 저희들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신해철법 개정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의료 분쟁 문제. 그런데 의료사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진실 규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 객관적인 잣대로 의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향후 환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어렵게 논의선상에 오른 이번 법안이 실효성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하루 평균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대한민국.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특히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실제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25배 이상 높아 자살 시도 징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구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자살 암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목적으로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3자가 구조를 요청할 경우 구조받는 사람의 의사가 확인돼야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구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에 자살 암시 글이 올라온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가 접속 IP를 포함한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공사와 기증목 횡령 비리. 2014년 9월 대여한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으로 불법 수리 공사를 진행한 업체 검거. 이 같은 문화재 수리 복원에 얽힌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문화재 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문화재 수리 예정 가격 대비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는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격이 취소된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3년 이내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습니다. 유통구조 변화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 촉진을 위해 시장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시장 정비 사업이 완료된 경우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할 경우 전통시장의 지위를 잃게 돼 법에 따른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문제는 화재 등의 재해로 불가피하게 시장 정비 사업을 실시한 경우도 포함돼 공동사업 활성화에 제한을 받는 등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시장 정비 사업을 실시한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경영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무려 100만여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고 치매 환자 비율도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더욱 필요하지만 도시와의 양적, 질적인 인프라 격차가 심각해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등 초고령 지역에 대한 치료시설 등 치매관리 사업을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예방, 치료에 관한 전문의 육성과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치매는 예방과 조기 진단만이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법률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2015년 힘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직장인들의 소망 1위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꼭 살을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30년 피웠던 담배를 반드시 양떼에 담배를 끊겠습니다. 한결같이 새해 소망은 바로 건강. 건강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금연이죠. 껑충 뛰어오른 담배값에 전국이 금연 열풍입니다. 하루 한 값을 피울 경우 연간 담배세는 121만 원, 9억 아파트 재산세에 맞먹는다는데요. 이쯤 되면 금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금연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초밥률 생활백서 오지민입니다. 새해면 금연 결심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 담배 끊기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새법률 생활백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주는 보건소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연 작심 3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함께 만나보시죠. 가까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 상담과 함께 6개월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유도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해 담배값 인상과 함께 눈꽃을 새 없이 바빠진 곳이 바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센터입니다. 전국에서 금연 신청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세종시인데요. 아버님 담배 피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0년 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피우세요? 하루에 한 갑 정도. 그건 많이는 안 피워요. 한 갑 정도 피웠어요. 금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첫째는 돈이 문제예요, 돈. 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피울 자리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이거 참. 흡연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넘을 거예요. 그래요? 젊을 때는 하루에 3갑 넘게 폈어요. 집에 이제 아들들이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냄새 나니까 도망을 가버려. 그러니까 끊어야죠. 이곳에 오면 가장 먼저 금연 등록서를 작성하는데요. 평소 흡연 습관과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빼놓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빨간불 떴어요. 11ppm으로 나왔고요. 방금 측정한 게 뭔가요? 담배를 피고 오시면 이제 몸속에, 혈액 속에, 폐포 속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먼저 측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배 속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3가지 중요 물질이 있는데 이제 일산화탄소 이제 가스, 근데 불완전 연소되면서 그 연기를 다 들어 마시면 그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비흡연자에서 나타날 수 없는 수치가 일단 흡연자에는 나타나니까. 비흡연자의 경우 0에서 6ppm 정도인 수치가 흡연자는 기본 10ppm을 넘는데요. 일산화탄소는 체내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유해 물질로 심할 경우 저산소증, 호흡곤란을 겪습니다. 그만큼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큰데요. 금연 신청 시 흡연자 특성에 맞게 6개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많이 피시기 때문에 제일 높은 단계를 드릴 거예요. 이건 7장이 들었어요. 하루에 한 장씩 돌아가면서 등이나 팔, 이렇게 허벅지 쪽에 돌아가면서 붙이시고요. 지압기를 가지고 담배 생각났을 때 행동 대체요법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담배 끊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이 함유된 껌, 사탕과 같은 보조제를 통해 니코틴의 양을 서서히 줄여가는 겁니다. 서약서 쓰셨으니까 2015년도에는 꼭 성공하셔야 되세요. 금연 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패치제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2주 쓰시고요. 2단계를 2주, 3단계를 이제 2주 써서 6주분을 드리는데 그 단계별로 이제 흡연량이 점점 줄겠죠. 최대 7주에서 8주까지는 패치제와 같은 보조제의 도움을 받고 그 후에는 자력으로 금연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패치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패치제가 니코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세요. 중간에 담배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니코틴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패치제 도움으로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쭉 쓰시다가 7주 이후로 가셨을 때는 자가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즉 패치제를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쓰는 게 금연 성공의 열쇠인데요. 많은 이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패치제를 중단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통한 성공률은 30에서 40% 높은 편은 아닌데요. 이를 극복하고 새해 첫 금연 성공자가 탄생했습니다.
일단 연탄가스는 태포 속에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소변 검사도 했는데 2줄로 나왔어요. 6개월 동안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6개월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소변 검사 결과 니코틴이 측정되지 않으면 금연 성공인데요. 새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근데 아버님 금연 성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고 어려워. 그래요?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이제 스트레스 쌓이거나 이제 무슨 자극 같은 걸 적에는 이제 이게 더 생각이 나고 피우고 싶고 그래 꾹 참는 게 참고 보니까 가족들도 좋아하고 손자들이 더 좋아야 합니다. 이처럼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금연 열풍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확대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근무 기간 확대를 하고요. 직장인들이나 평일 낮 시간에 찾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09시부터 20시까지로 그 금연 클리닉 운영 시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는 확대되는 데 반해 금연 구역은 더욱 강화되는데요. 새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터미널, 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 외에도 지자체마다 지정해 놓은 금연구역이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광장을 비롯해 약 350여 곳의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운영되어 오던 그 흡연석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웠을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흡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 증진되는 것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담배값 인상에 금연구역 확대까지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새해에는 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금연 클리닉에 오셔서 상담받고 꼭 금연에 성공하세요. 금연을 선언하고도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담배를 찾게 돼 좌절하는 분들 있는데요. 한 개피 피웠더라도 실패한 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흡연 유혹이 생겼을 경우 대처 요령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금연 상담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금연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들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